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구마 자매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포트폴리오들을 전부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전략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앞으로 올리는 투자일기 영상들에서 말하고 있는 투자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 방식인지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거는 제세 효과가 있는 계좌들이라서 은퇴 자금을 모으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Roth IRA 어카운트, 그 다음에 Health Savings 어카운트, 그 다음에 직장에서 제공되는 Traditional 401k 어카운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다음에 Taxable 어카운트, 그러니까 일반 주식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은 두 가지 Value Rebalancing 전략, 그 다음에 일곱 난쟁이 전략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식 외에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저는 미국에서 제미니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전략은 이건 제가 이름 붙인 건데 Fixed Percentage Rebalancing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올레더 전략 먼저 시작해 볼게요. 올레더 전략은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많은 전략이었기 때문에 따로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올레더 전략이었고요. 그거를 짜는데 제가 제일 많이 참고를 한 것은 네이버의 김단태님의 블로그였고요. 그다음에 다른 각종 투자 관련 소스들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 올웨더 전략을 꾸리는 계좌의 펀딩 소스는 미국 와서 계속 조금씩 모아온 은퇴 계좌 저축이고요. 적립식으로 모았기 때문에 제일 덩치가 지금 큰 계좌입니다. 이 투자 목표는 은퇴 자금 마련이 목표고요.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적게 있는 것이 목표인 계좌입니다. 타겟 수익률은 연 20%로 제가 목표를 하고 있고요. 자산 공간 비율 자체는 올레더랑 약간 거리가 멀어졌어요. 제가 투자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한 것도 있고, 또 낮은 금리로 인한 저조한 채권 수익률 때문에 채권 비율을 대폭 축소했고요.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있는데, 미국의 주식 투자 포럼, 버글헤드 포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한 유저가 레버리지 ETF를 이용한 주식 채권 배분 투자 방법을 공유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나서 그거를 제 올레더 전략에 약간 추가를 시켰습니다. ETF 비율은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올웨더랑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식, 그다음에 채권, commodities, 원자재, 그다음에 gold 이렇게 자산군을 배분하는 것은 이제 올웨더 컨셉에서 가져온 것인데, 여기에 leverage stock이랑 leverage bond ETF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을 융합한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비율은 다음과 같이 ETF별로 가져가고 있고요. 채권 비율은 현재 15%거든요. 15%. 이거는 어떻게 정했냐면은 제가 자주 가는 게시판에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신 건데, 여기 보면 Suggested Stock Allocation by Bond Yield라고 써 있어요. 현재 금리가 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스탁이랑 번드 알로케이션을 이 정도로 15% 정도, 85 대 15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전략은 모멘텀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펀딩 소스는 이제 열심히 절약해서 넣는 저축이고요. 투자 목표는 역시 이것도 Roth IRA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퇴 자금 마련이 목적이고, 타겟 수익률은 10에서 30%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지난 한 달과 세 달간의 수익률이 높은 ETF들만 골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이 모멘텀 전략을 구성하는 ETF 찾는 방식은 유튜브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etfdb.com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지난 한 달, 아니면 지난 세 달간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ETF들을 수익률 순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전 거기서 이제 ETN이나 그러니까 선물 거래하는 ETF나 레버리지 ETF 또는 거래량이 너무너무 작은 그런
잡 ETF들을 제외하고 20개를 골라서 한 달 동안 투자하고 다음 달에는 이제 새로운 ETF들을 갈아주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다음 전략은 무한매수 전략이라는 전략입니다. 무한매수법이라는 전략인데 이 계좌의 펀딩 소스는 역시 허리띠를 또 졸라매서 너는 저축액이고 투자 목표 역시 이거 제세 계좌이기 때문에 은퇴자금 마련이 목표입니다. 타겟 수익률은 연 25% 정도고요. 이 전략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죠. 제가 스스로 고안해낸 전략이 아니고 네이버에 가시면은 라오어 무한매수법이라는 미국 주식 투자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장이신 라오어 님이 개발하신 방법이에요. 이분의 오리지널 아이디어고 저는 그걸 약간 변형해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사용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드가 있으면은 시드를 일단 40분할 합니다. 그 40분할한 시드를 이제 40분의 1씩 매일매일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일 매수를 하면서 전체 수익률이 10%가 됐을 때 매도를 치는 겁니다. 이게 언젠가는 전체 수익률이 10%가 돼야 되니까 ETF를 고를 때 우상향할 ETF를 고르는 게 중요하고 가능하면 매일 매수할 때 평단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엑셀 시트에서 이제 ETF들을 이제 사면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날짜가 있고 이제 40분의 1 분할한 금액이 있겠죠, 여기. 그다음에 그걸 사서 얼만큼 샀는지, 평단가가 얼마가 되는지 기록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평단가보다 10% 오른 가격이 매도 가격이 되겠죠. 이 매도 가격이 이제 하루하루 살 때마다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결국에 평단가보다 10%가 수익이 났을 때 주식을 팔고 다시 그 수익률이 포함된 시드를 40분할해서 새로운 무한매수 루틴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전략은 장에서 제공하는 401k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거는 별로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타겟 수익률은 인덱스 투자이기 때문에 한 연 7%로 전략은 수수료가 적은 대표적인 인덱스 펀드를 일정한 시기에 일정 금액씩 계속 사는 겁니다. 저는 S&P 500 펀드를 이 계좌에서 매 2주마다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taxable accounts에서 사용하기는 전략들로 넘어가 볼게요. value rebalancing 전략이라는 것은 역시나 제가 이 카페에서 배운 전략인데요. 이것도 이 카페의 주인장이신 라오원님의 오리지널 아이디어고 제가 거기다가 약간 변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략을 선택한 이유가 이 전략의 특이점이 목표한 금액의 투자금과 수익률을 맞추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사용해서 2주 동안 2%의 수익을 추구하는 건데 목표 기간 동안 목표한 액수를 모아가는 전략이라서 제 목표에 딱 맞는 전략이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처음에 시작하는 시드 금액이 있겠죠. 시드가 2주 후에 얼마만큼 불어나 있을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2주 동안에 2%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주 동안 2% 목표로 하고 그 목표 밸류를 여기다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그 설정한 목표 밸류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또한 설정해 놉니다. 이거는 ETF마다 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목표 밸류에 마이너스 15%된 값의 최소값, 목표 밸류에서 플러스 15%가 된 것을 최대값으로 설정을 해 놓았어요. 이 목표 밸류가 이 파란색 점선인데 이 빨간색이 최대 최소값이거든요, 여기. 요 안에서 그럼 2주 동안 얘가 실제 밸류가 막 놀겠죠, 등락에 따라서. 그러다가 2주 동안 만약에 최소값 밑으로 실제 평가금이 떨어지면은 이때 추가 매수를 해서 얘를 요 안으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넣어줄 때 여기에 사용되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어디서 오냐? 바로 현금 풀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이 개념이 저는 제일 신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풀은 어떻게 마련하냐면 2주마다 목표 밸류도 정하지만 2주마다 현금으로 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풀에 계속 그 금액을 계속 누적시켜 2주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 필요한 시점에서 조금씩 사서 이 밸류를 다시 요 범위 안으로 넣어주는 행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2주 동안 최대값 위로 솟아 올라 버릴 수도 있겠죠.
그때는 또 요만큼을 매도를 해서 다시 또 이놈을 요 안쪽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수익이 생기겠죠, 돈이. 그거는 다시 또 풀로 넣어주는 거죠. 약간 가두리 양식처럼 이 물고기를 계속 이 범위 안에서 놀게 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매수 매도가 가능한 방법이라 제 입맛에는 아주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식으로 열심히 다운 페이먼트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일곱 난장의 전략인데 이것도 역시 뭐 주식 분석, 시황 분석 전혀 필요 없이 기계적인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이에요. 이것은 포텐이라는 분이 이제 카페를 또 만들어서 아바타법이라고 소개를 해주신 방법인데 투자 목표는 이거는 taxable account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뺏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사시 비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현금을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타겟 수익률은 연 25에서 50% 정도고요. 이건 역시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인데 이 아이디어 역시 이 포텐님의 아바타법, 이 주식 투자 카페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분 아이디어라는 것을 밝히고 가고요. 제대로 실행하려면 계좌가 실제로 7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계좌를 7개를 열었습니다. 7개를 열고 7개니까 재미로 7난장의 이름들을 이렇게 귀엽게 붙여주었어요. 자, 일단 먼저 하는 방법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시드를 6분할합니다. 6분의 1씩 1번, 2번, 3번, 4번, 5번 계좌에 넣어줍니다. 나머지 6분의 1은 또 반을 나눠서 그럼 12분의 1이 되겠죠. 6번, 7번 계좌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각 계좌에 시드가 마련돼 있으면은 이제 1번 계좌 매수를 들어갑니다. 자, 1번 계좌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럼 다음에 2번, 3번 계좌는 언제 매수를 하냐? 각각 계좌의 윗번호가 마이너스 5%일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계좌는 요 녀석이 마이너스 5%가 됐을 때 매수가 들어가고 요 3번 계좌는 2번 녀석이 마이너스 5%가 됐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 5번 계좌는 또 역시 윗번호가 이번엔 마이너스 7%일 때 매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이제 약간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6번, 7번은 윗번호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일 때 매수를 합니다. 7번 계좌 매수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매도는 어떨 때 하냐?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이 6번, 7번 계좌는 굉장히 아래서 샀죠. 그리고 시드가 12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6번, 7번 계좌는 요 놈에서 매도를 해요. 나머지 계좌들은 다 윗번호의 평단가에서 매도를 합니다. 매도할 때 당연히 각각 윗번호에 마이너스 5%에서 샀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7%에서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나겠죠. 이렇게 매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계좌가 5%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면서 한 사이클을 완성시키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Fixed Percentage Rebalancing이라고 사전에 정해진 전체 투자금 대비 고정 비율로 이 암호화폐에 노출된 제 자산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정한 방식은 이 암호화폐 평가금의 가치가 제 전체 투자금의 4%를 기준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 4%에서 최대 최소값을 또 역시 마이너스 20%, 플러스 20%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 최대값 위로 넘어가면은 암호화폐를 팝니다. 팔아서 다시 4%로 만들어요. 4%로. 이 4% 만들 때 그럼 팔면은 현금이 생기겠죠. 그 현금은 현금 풀로 옮깁니다. 최소권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 현금 풀에 있던 거를 암호화폐를 사는데 사용해서 다시 4%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엑셀표에다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포트폴리오 총액이 기록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평가금이 현재 비중이 전체 투자금 대비 몇 프로인지 나옵니다. 현재는 2.303%밖에 안 되고요. 이게 만약에 계속 올라서 4%가 된다면 이때부터 이 평가금 최소값, 최대값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최소값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 현금풀에서 돈을 더 써서 다시 4% 만들고 최대값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매도를 해서 이 비중을 다시 4%로 만들고 생긴 현금은 요 풀로 다시 넣어줘서 나중에 최소값 밑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프표 만드는 이런 걸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각종 포트폴리오 지표들을 다 트래킹하고 있거든요. 수익률, 연기대 수익률, 그다음에 sortino ratio, 그다음에 maximum drawdown 이런 거를 다 그래프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투자일기 영상에서 다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떤 지표들을 트래킹하고 있는지 어떤 그래프를 만들면 또 좀 더 재미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 4분기 투자 일기를 올릴 거예요. 제가 9월 달부터는 이직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투자를 할 계획이고 이제 3, 4분기 투자 일기 이후에는 2020년 11월부터는 이제 월간 투자 일기로 매달 업데이트를 할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두 돈 많이 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